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다음 달 10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런 내용의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재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작성과 관련해 내일부터 6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면서 확진자 증가세도 다소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함께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사와 신도, 가족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나운서 학원에서도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선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학생이 다녔던 학원을 비롯해 목동 학원 여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천대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 성남시가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확진된 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 선교회 소속으로 가천대 근처 주택에 함께 사는 선교회 간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교회 간사는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북구 14번 환자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천대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내일부터 2주간 15,000개 건설 현장과 23,000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방역망에 취약한 곳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콜센터와 IT 업종, 육가공업 등 이른바 취약사업장 1,700여 곳의 자체 및 불시 점검을 병행하고 대형 물류센터를 포함한 4천여 개 물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강원 원주시 지정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과 창고를 타고 뒷산으로 번짐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고동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 일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 비가 조금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0도, 광주 28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습도는 57%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